안녕하세요. 정석비지 이동건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3부인데요. 1부에서는 밸류에이션은 공식이 아니라 협상이다 라는 주제를, 그리고 2부에서는 한 회사가 6번 투자받으면서 밸류가 10억에서 630억으로 진화한 실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3부에서는 그러면 계산은 이해했는데 그래서 협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2부의 결론은 딱 한 줄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0억에서 630억. 이 숫자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라운드는 상대 가격,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는 GMV, 그리고 네 번째 라운드는 공원이익, 그리고 다섯 번째 라운드는 매출, 그리고 여섯 번째 라운드는 퍼. 라운드마다 이 기업 가치를 재는 잣대가 전부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매 라운드마다 협상의 함정이 하나씩 숨어 있다는 건데요. 현금이 바닥나서 협상력을 잃었고, 그리고 팁스 추천권으로 깎였고, 그리고 실사로 580억에서 310억이 됐고, 그리고 50억 확정이 43억으로 줄었는데요. 바로 이 함정들을 오늘 5개의 법칙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대비할지까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5가지를 먼저 지도처럼 펼쳐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한 장만 캡처를 해 두셔도 됩니다. 첫 번은 정보 비대칭, 즉 투자자는 시장 전체를 보고 창업자는 자기 회사만 봅니다. 이 정보의 격차가 협상의 출발선인데요. 둘 번째는 현금의 시계, 즉 런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업의 통장에 돈이 몇 달치 남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협상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주주에 대한 레버리지, 즉 이미 들어와 있는 주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특히 후속 투자를 문서화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좋은 투자자를 초반에 끌어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사라는 칼날, 즉 2부에서 PSR 580억이 영업이익 기준 310억으로 깎였던 그 장면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확정은 납입이 아닙니다. 즉 50억 확정이 43억 입금이 됐던 반전이 또 발생하는데요. 이 5개를 하나씩 2부 사례와 묶어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칙입니다. 즉 투자자는 시장을 알고 창업자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 문장에 창업자가 협상에서 자주 지는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는 1년에 수백 개 회사를 봅니다. 이번 분기에 비슷한 오토 플랫폼이 어떤 밸류에 또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투자 받았는지를 대부분의 레퍼런스 체크로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 창업자는요, 자기 회사 딱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즉, 다른 회사가 받은 밸류도 계약 조건도 생각보다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정보의 격차가 바로 매우 힘든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업자 입장에선 거의 숙명에 가깝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불리한데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줄이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즉 동료 창업자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많이 가동하는 겁니다. 먼저 투자받은 선배 창업자 그리고 같은 단계의 동료 창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어떤 밸류에 받았어? 그리고 조건에 독소 조항은 없었어? 이런 정보를 가진 창업자와 모르는 창업자는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다른 패를 들고 앉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즉 다른 회사가 받은 밸류와 조건을 모르면 협상에서 매우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법칙입니다. 즉 현금이 없으면 협상력도 없습니다. 2부에서 봤던 그 숫자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294만 3,003원. 2부 2라운드 기억하실 텐데요. 협상을 앞둔 A사의 법인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294만 원이었죠. 현금이 바닥난 상태로 투자자 앞에 앉으면은 그건 협상이 아니라 구조 요청이 됩니다. 투자자는 이거 굉장히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협상 내내 이 회사 언제 돈이 급해지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잔고가 곧 협상의 시계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런웨이가 6개월 미만이면 그건 사실상 울며 받는 라운드입니다.
즉 밸류를 따질 여유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협상력이 생기는 구간은 런웨이가 12개월 이상일 때입니다. 이 조건 아니면 우리는 뭐 다음에 받아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밸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유치는 돈이 급해지기 전에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즉 통장이 두둑할 때 협상하는 게 가장 비싸게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입니다. 새 투자자를 찾기 전에 기존 주주를 먼저 이 협상 테이블에 묶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왜 강력한 무기인지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회사에 수십억을 넘는다는 건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서는 리스크한 일입니다. 정보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때 가장 강력한 신호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기존 주주가 또 베팅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기존 주주죠. 그 사람들이 나 이번에도 또 넣을게요 라고 한다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선 안에서 본 사람들이 확신하는구나 라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 바닥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리드가 확정되면 후속은 따라 붙는다. 그래서 실전 팁은 이겁니다. 기존 주주에게 후속 투자 의향을 받되 이거를 말로만 받지 마시고 문서화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텀시트이든 의향서든 또는 이메일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 문서 한 장이 신규 투자자 앞에서 굉장히 큰 협상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칙은 실사, 즉 칼날입니다. 2부에서 580억이 310억으로 깎였던 그 장면. 그게 바로 실사의 칼이었는데요. 2부 라운드 5, 즉 다섯 번째 라운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A사가 매출 35억에 PSR 10배, 즉 350억을 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사가 들어가니까 매출이 사실은 58억이었고요. 과소 계상돼 있었던 게 드러나죠. 매출이 늘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사는 좋은 것만 드러내지 않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억, 즉 적자라는 사실도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투자자가 칼을 휘두르죠. PSR 580억? 적자인데요? 차라리 에비타로 다시 봅시다. 그렇게 협상의 축을 바꿔버리고 310억의 도장을 찍어버리죠. 여기서의 핵심 교훈은 실사에서는 드러나는 만큼 깎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무, 회계, 비즈니스 모델, 주주 구성을 투자자가 파기 전에 스스로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정리해서 내놓으면 신뢰를 얻고 들켜서 나오면 깎입니다. 같은 사실인데 결과가 정반대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거는 좀 고급 기술인데요. 요구받지도 않는 무관한 자료를 굳이 먼저 내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실사는 정직하되 전략적으로 실행에 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법칙인데요. 확정은 입금이 아닙니다. 2부에서 50억 확정이 43억으로 줄었던 그 반전 기억하시죠? 라운드 네 번째 기억하실 텐데요. 처음엔 50억 유치 확정이었습니다. 보도 자료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43억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한 심사역이 15억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회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10억으로 깎인 거죠. 심사역은 그 회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5억이 증발한 거죠. 그래서 이 바닥에 격언이 있습니다. 입금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 정말 실용적인 팁 하나 더 드린다면 PR, 즉 투자 유치 보도 자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50억 투자 유치 이렇게 너무 빨리 터트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43억으로 줄었을 때 그게 오히려 깎일 명분이 되고 체면도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돈이 통장에 다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확정은 입금이 아니라 납입이 끝나야 비로소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가지 법칙을 우리 함께 설명을 들었으니 이걸 협상 테이블 양쪽의 시선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창업자와 투자자는 완전히 다른 걸 봅니다. 먼저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 회사의 매력도를 내부적으로 먼저 정의하고
그게 여러 투자자에게 두루 통하는지 사전에 체크하고 IR 덱에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에게는 회사 상황을 수시로 상세하게 공유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PR 타이밍도 잘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보는 거는 첫째, 이 회사가 언제 돈이 급한가, 즉 런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사로 깎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슷한 거래의 멀티플은 얼마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기존 주주가 후속에 들어오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출구 시나리오, 즉 M&A냐 IPO냐. 자, 보이시죠? 투자자가 보는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오늘 배운 다섯 가지 법칙과 정확히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잘 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이 시선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1부, 2부, 3부 전체를 관통하는 정석비주의 밸류에이션 5개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 장이 세 편의 시리즈 전체 요약인데요. 첫 번째, 초기에는 계산하지 말고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즉 상대 가격의 세계이죠. 매출 0원짜리 회사가 10억을 받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즉 투자자가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단계가 오르면 잣대를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즉 GMV에서 공원이익으로, 매출로, 그리고 퍼로 2부에서 6번 다 다른 잣대로 쟀던 그러한 과정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런웨이가 곧 협상력입니다. 돈이 급해지기 전에 협상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존 주주를 먼저 협상 테이블에 묶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속 투자 의향을 문서화하시고 또 반드시 미리 투자했던 기투자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투자 유치 계획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투자에 참여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확정될 때까지 확정이 아니고 즉 입금이 끝나야 끝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셔도 다음 라운드에서 완전히 다른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세 편의 시리즈를 딱 한 문장으로 닫고 정리하겠습니다. 초기엔 계산하지 말고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밸류에이션은 결국 협상이고 협상은 결국 누가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회사를 인정하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의 밸류는 누가 인정해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창업자가 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1부 밸류에이션의 정체, 그리고 2부 10억에서 630억의 비밀, 그리고 오늘 3부 협상의 진실까지 긴 시리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협상의 언어로 보이기 시작하셨다면 이 시리즈는 아마 제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정석비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 연료가 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창업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